찬희 씨 아직 안 들어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인수거 하고. 웹엑스가 40분 제한이 있어서 약간 끊기는 바람에 시스코로 이동했고요. 일단 주영 씨의 질의응답 시간은 아쉽게도 스킵됐고 녹화해서 그리고 바로 한걸 씨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린코드 발표하는 이한걸 씨 발표 듣겠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가 되나요? 잘 보입니다. 네. 네, 저는 클린코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음소 네, 발표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클린코드라는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1장 깨끗한 코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깨끗한 코드, 클린 코드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 책에도 그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조금은 정리해주는 그런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저자가 말하기에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프로그래머라서, 두 번째는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코드를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좋은 코드와 나쁜 코드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고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도 익히면서 마지막으로는 나쁜 코드를 좋은 코드로 바꾸는 실력도 쌓아보자는 것이 저자의 취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이어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코드는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코드가 사라지고 모델이나 요구사항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선 헛소리라고 저자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어느 수준에 이르면 코드만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수단은 없고 추상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드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작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로 정밀한 표현이 필요하게 되면 그 도구가 바로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코드, 그러니까 클린 코드가 있으면 반대로 배드 코드, 나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코드는 무엇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나쁜 코드란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코드를 말합니다. 밑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은 100에서 이렇게 거의 0에 가까운 걸 보입니다. 저자는 킬러 앱이라는 되게 1980년대 어플리케이션을 들면서 하나의 대기업이 정말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 잘 나갔지만 망하는 것까지 보는 그런 것을 예시로 들었는데 나쁜 코드는 이렇게 잘 나가는 하나의 대기업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코드는 왜 생기는 걸까? 그 이유는 엄청 다양하고 저희도 아마 조금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급해서 서두르느라 제대로 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코드를 다듬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상사한테 욕먹을까봐 지겨워서 빨리 끝내려고 그리고 다른 업무가 너무 밀려 후딱 해치우고 밀린 업무로 넘어가려고 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코드를 나중에 손보겠다고 지금 일단 돌아가니까 에러 안 나니까 스스로를 위로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르블랑의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르블랑의 법칙은 이 말하는 것은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코드를 사수하는 것은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책임이며
나쁜 코드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관리자들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그냥 따르는 행동은 전문가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초적 난제가 발생하는 게요. 원초적 난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좋은 코드를 사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 또 빨리 해야 되고 그 빨리 하다 보면 나쁜 코드가 만들어야 되고 이 메비우스의 띠 마냥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는데 하지만 진짜 전문가 프로그래머라면 기한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코드를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클린 코드란 무엇일까? 이것을 저도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나 하고 유심히 봤는데 이게 좀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프로그래머의 수만큼이나 그 클린 코드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그 다양한 전문가들한테 이 저자가 물어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C++ 창시자이자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저자인 비아네 스트롭 씨가 말한 우아 클린 코드의 정의는 우아하고 효율적이며 철저하게 오류 처리를 해야 하며 한 가지에 제대로 하는 코드이다. 여기에서 우아한 것은 보기에 즐거운 코드, 효율적인 코드란 속도가 빠르고 CPU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코드, 철저한 오류 처리는 세세한 상황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자는 의미이고 한 가지에 제대로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SRP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함수, 클래스, 모듈은 주변 상황에 오염되지 않은 채 한 가지 기능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SIP가 단일 추종 원칙인가요? 단일 책임 원칙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위 책임 원칙. 두 번째로 그레디 부치가 말한 클린 코드의 정의는 가독성 있고 명쾌한 추상화와 단순한 제어문을 가득한 코드. 여기서 가독성이란 위에 우아한이랑 좀 비슷한 의미인데 깨끗한 코드는 재밌는 책을 읽는 것처럼 잘 읽혀야 한다. 의문이 들으면 안 된다는 의미. 그리고 명쾌한 추상화란 그 비슷한 단어가 여기저기에 중복해 쓰이지만 어쨌거나 의미는 강력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브 토마스가 말한 클린 코드의 정의는 다른 사람이 고치기 쉬우면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하고 작아야 하면 문학적인 코드이다. 여기서 저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좀 의미 있게 와닿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 코드가 클린 코드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말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위에 나왔던 그 다른 사람이 말한 클린 코드의 정의가 조금씩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크 페테스가 말한 클린 코드의 정의는 주의 깊게 작성한 코드.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 깔끔하고 세세한 사항까지 전부 신경 쓴 코드이다. 라고 말했고 론 제프리스가 말하는 클린 코드의 정의는 중복을 피하라, 한 기능만 수행하라, 표현력을 높여라. 여기서 표현력을 높여라란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초반부터 간단한 추상화를 고려하라 인 것입니다. 초반부터 간단한 추상화를 고려하라 이거의 작은 예시로 저는 이 옆에 보이는 것 같이 맵, 롱 멤버 스토어는 뉴 해시 멤버 즉 이 맵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해시 맵도 있고 다양한 게 자바 혹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라 즉 제가 생각했을 때는 OCP 혹은 ISP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 커닝햄이 말한 클린 코드의 정의는 짐작했던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는 코드. 이렇듯 좀 클린 코드라고 하면 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던 말들을 제가 모두 적어봤는데 이렇게 좀 한마디로는 정의할 수 없지만 저희가 모두 짐작을 하는 작고 가독성 있고 효율적이며 철저하게 오류 처리를 하며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한 가지 일만을 하고 다른 사람이 고치기 쉬워야 하며 중복을 피하고 주의 깊게 작성되며 초반부터 간단한 추상화를 고려하고 짐작했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코드를 클린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다 좋은 말 같긴 한데 언어가 초반부터 간단한 추상화를 고려할 거라는 말이 좀 이 말이 짐작이 안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제가 예시를 들었듯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즉 한 번에
구체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체화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인, 보통 이 자바에서 좀 많이 쓰이는 의미인데 이제 ISP나 그 DIP처럼 이제 뭐는 그러니까 대입반사는 뭐이다. 뭐 new 해시맵 아니 뭐 이렇게 그거를 바로 정리하지 말고 그걸 인터페이스에만 두고 인터페이스에 그 변수만 두고 그것을 추상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나 이런 데서 그 추상할 때만 는 new를 쓰는 거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맵에만 이렇게 놔두고 사실 여기서는 는 new 해시맵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이 는 new 해시맵을 이 하나의 클래스 안에 같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이게 좀 말이 조금 설명하기 빡세긴 한데 맵은 네, 인터페이스죠. 그렇죠. 그리고 UHC 맵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상화와 구체화의 개념으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추상화의 부분,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한 부분, 그것을 처음부터 이 new 해시맵을 바로 생각하지 말고 맵이라는 다른 인터페이스나 그런 것을 추상 클래스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클린 코드를 짜라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저자다. 자바 독 혹은 JS 독에서 어서필드는 저자를 소개합니다. 즉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저자입니다. 저자에게는 그 독자와 소통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하는 시간과 코드를 읽는 시간을 비교하면 1대 10입니다.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일을 시작하게 했지만 진짜 기존의 코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짠 모듈과 그런 걸 다 거쳐가면서 실제 솔직히 코드 짜는 것은 거의 뭐 한 100줄도 안 되는 근데 읽은 코드 양은 거의 한 1000줄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코드를 읽기 쉽게 짜면 앞으로 짜는 코드도 짜기가 쉽고 읽기 쉽게 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좀 강조하는 규칙이라고 소개했는데 보이스카우트 규칙이라고 캠프장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고 떠나라. 그러니까 잘 짠 코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짰다고 이게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클린 코드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하나를 개선하고 조금 긴 함수 하나를 작게 분할하고 중복을 없애고 그리고 입부분 하나를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코드가 좋아지는 프로젝트, 지속적인 개선이란 말로 저희 프로그래머가 가질 본질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만이 답이다. 계속 그런 코드를 짜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난 거 맞죠? 사실 더 있는데 더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됐다면 네. 더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장 의미 있는 이름.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그 클린 코드를 짜는 방법.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의미 있는 이름을 짜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끝까지는 다 정리를 하지 못하였고, 제가 총 13개의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5개의 규칙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즉, 그 프로그램에서 이름은 어디에나 씁니다. 변수, 함수, 클래스, 뭐, 모듈, 패키지, 디렉터리, 다양한 파일들 다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 잘 짓기만 해도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 이름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도를 분명히 하라. 그 변수명 아니지 그 모든 이름을 지을 때 아래의 지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수, 함수, 뭐 클래스의 존재 이유는 수행 기능은 사용 방법 이것을 이름만 보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따로 주석이 필요하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예시와 같이 int d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쓰는 사람은 경과 시간을 의미하고 또 단위는 이제 day 날짜를 의미하지만
저희가 이 int d만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측정하는 값과 단위를 표현하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nt d를 아래와 같이 int elapsed time in days, days since creation 등등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수행 기능 그리고 사용 방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는 이 아래 코드를 보고 혹시 이 기능이 이 함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짐작 가능하시나요? 뭔가 다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get nem이라는 건 nem이 뭔지가 이해가 안 되고 리스트 1이면 무슨 리스트인지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코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대명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리스트도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더 리스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x0 그리고 4와 같은 상수도 이게 저희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코드의 문제는 단순성이 아니라 함축성에 있습니다. 너무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와 같이 이런 네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의 코드를 좀 수정하면 아래의 코드와 같이 바뀝니다. 사실 이것을 지뢰찾기 게임을 만드는 코드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더 리스트가 이제 게임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더 리스트를 게임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판에서 각하는 단순 배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열에서 영버제 값을 칸 상태를 뜻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0이 이제 스테이터스 밸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는 이제 플래그드, 깃발이 꽂힌 상태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아까 리스트 1을 반환하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깃발에 꽂힌 셀들 그것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면 이제 이런 상수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 플래그드라는 그 상수값도 감추고 is flaged라고 좀 더 명시적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int 배열도 그 int 배열을 말고 대신해서 이제 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으로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릇된 정보를 피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나름대로 널리 쓰이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하이포테너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줄인다고 HP라고 변수명으로 하면 그게 좀 줄어들어서 적절해 보일지라도 사실 HP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게 HP가 유니스 플랫폼이나 유니스 변종을 뜻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 혼동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널리 쓰이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계정을 그룹으로 묶을 때 리스트와 같은 컨테이너 유형을 변수명에 사용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어카운트 리스트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진짜 그게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서 그 한 객체 참조 변수명인지 아니면 그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런 리스트를 붙이지 말고 어카운트 그룹, 번치 오브 어카운트, 아니면 그냥 차라리 어카운트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흡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예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책에 나온 예시인데 이게 한 모듈에서 이 XYZ Controller for Efficient Handling of Strings라고 했는데 이게 좀 다른 떨어진 모듈에서 좀 비슷하게 XYZ Controller for Efficient Storage of Strings라고 하면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른다는 거죠.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이렇게 길게 지었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사한 개념은 유사한 표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있게 지어서 그 일관성을 떨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의미 있게 구분하라. 네,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연속된 숫자를 덧붙이거나 불용어를 추가하는 방식은 안 된다. 여기서
연속된 숫자는 뭐 A1, A2와 같이 이런 함수 그 인수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차라리 source, destination과 같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좀 더 코드 읽기 훨씬 편하고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어, 노이즈 월드라고 하는데 불용어란 없어도 의미 전달에 영향이 없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앞에 어나 더를 붙이는 경우, on, 더 이런 거를 불용어라 할 수 있고 똑같이 프로덕트, 인포나 데이터와 같은 그런 단어들도 불용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접두어, on, 더와 같은 그런 것은 의미가 분명히 다를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규칙을 만들거나 예로는 모든 지역 변수는 접두어, 모든 함수 인수는 더 접두어와 같이 규칙 있게 사용하면 되지만 어느 지역에는 어느 변수에는 어느 변수에는 on 이렇게 아무 규칙 없이 그냥 막 붙이면 오히려 그게 혼란만 가져올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말했듯이 이게 프로덕트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프로덕트 인포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와 같이 개념이 중복되는 이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바와 같이 money amount, money, customer info, customer 이렇게 이 info가 왜 붙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중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하라. 이거는 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이유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은 서로 의사소통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서로 프로그래머들 간에도 서로 이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그 사람들은 단어에 능숙하므로 발음하기 쉬운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 여기서 private date 이게 줄임말인데 generate date,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이걸 줄임말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솔직히 진짜 발음하기도 힘들고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거에서 이거를 좋게 표현하면 이제 generation timestamp 하면 말하기도 쉽고 의사소통하기에도 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검색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하라. 이 이름 길이가 범위의 크기에 비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간단한 메소드에서는 로컬 변수만 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더 크게 나오면 그 범위에 맞게 좀 더 길고 명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문자 하나만을 변수 이름을 사용하면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A 혹은 O, L과 같은 그런 하나의 변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수는 상수값을 사용할 때는 의미 있는 변수로 정의하면 이제 저희가 그걸 버그라든지 다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검색이 쉽습니다. 그래서 나쁜 예로 이제 for int j 해서 이렇게 나온 코드를 좀 더 의미 있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수로 위에 5 이 값을 상수로 work days per week 이거 할 수 있고 이 위에 상수를 이제 int real days per ideal day라고 하면 이렇게 풀었으면 훨씬 저희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깔끔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미 저희가 쓰고 있는 코드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점들이 벌써 지적이 돼가지고 되게 놀랍네요. 저도 이걸 보면서 특히 인포 데이터 그거에서 맞아. 그죠. 네. 되게 많은 걸 떠올려 버렸어요. 네. 아예 똑같은 거여서. 솔직히 아이고. 보면서도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이게 진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짰지만 이제 저도 잘못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원칙들이 있었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 말고 밑에 8개의 규칙이 더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사무실에다가 붙여놓는 거 어떨까요? 벽에다가 변수 이름 딱 붙여놓는 거. 네. 변수 이름 지을 때 원칙 해가지고
아, 이거다. 형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변수 만들 때, 함수 만들 때. 좋습니다. 너무 떨렸는데 제대로 말한 건지. 그럼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 유저 인포, 유저 데이터를 만약에 바꾼다 하면 어떻게 변수명을 보는 게 좋을까? 저 그래서 제가 본 그 유저 인포 유저 데이터는 이게 바뀌는 변한 점이 이제 signed in 그러니까 회원 가입했을 때 signed up 회원 가입했을 때 로그인했을 때로 바뀌는 걸 보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signed up 유저 혹은 signed in 유저로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가? 그 유저 중에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어스에서 나온 유저가 있고 파이어 스토어에서 관리하는 유저가 있고 그 다른 아니고 말 사인 뜻인가? 그 유저 인포에는 그 UID하고 토큰이 들어가 있고 테스트 네, 코드에서 유저 데이터에는 뭐 이메일이랑 뭐 전화번호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여기에 이 예시와 같이 좀 그걸 어느 정도 포함하는 이름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그러니까 좀 분명히 밝히는 둘의 차이점이라도 밝히는 뭐 with 토큰 아니면 뭐 without 토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밝히는 게 좀 더 명확하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뭔가 통일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한쪽은 아예 다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토큰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토큰이 있는 인터페이스, 토큰이 없는 인터페이스 두 가지가 아예 나눠 있으면 일단 확실하게 구분도 될 거고 만약에 이거 오인해가지고 다른 데 넣었을 때 어차피 타입스크립트에서 딱 잡아줄 테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또 있으십니까?